교권의 심각한 침해 사건이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관련 사례들이 재조명받는 가운데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교권이 너무 무너져 내리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사기가 위축이 되고 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교권 보장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교육 현장의 정상화에 힘쓰는 등 꾸준히 교권 확립을 강조해 왔는데요. 교권 회복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교권 확립과 교원 보호를 위한 정책과 성과 그리고 과제를 짚어봅니다. 2023년 10월 6일 일선 학교의 교권 침해 논란 이후 처음으로 현직 교사를 만난 윤 대통령. 현장 교원 20명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교권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거를 교권 대 학생 인권이라는 거로 대립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결국 학생을 도와주고 학생의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는 학생의 권리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비록 교권 사법이 통과됐다 하더라도 이 교직사의 이러한 슬픔 또 안타까운 부분을 대통령께서 교원들의 사기를 좀 높여주시고 교사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가졌다는 건 매우 큰 의미가 있고요. 또 나아가서 교사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부분 또 개선해야 할 부분을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길게는 20년째 동결됐던 교사들의 수당 등 처우 개선에 대한 약속도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현장 교원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었는데요. 담임수당은 월 13만 원으로 2016년부터 동결된 상태고 교원 보직수당은 월 7만 원으로 2003년 이후 한 번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에 장기간 동결됐던 담임수당을 50% 이상, 보직교사 수당을 2배 이상 인상하기로 한 겁니다. 현재 교직사회에서는 굉장히 반기는 분위기이고 이 담임이나 혹은 보직에 대해서 기피하는 현상에 대해서 현실적인 대안이 나왔다. 이렇게 좀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스승의 날에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교육활동에 매진하는 교원들을 초청, 의견을 경청하기도 했는데요. 현직 대통령으로는 2016년 이후 7년 만에 스승의 날 행사를 가진 윤 대통령은 정부가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원을 탄탄히 바로 세우는 일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 전체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교육 정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또 여러 가지 교육과 관련된 이런 정책들을 어떻게 수립하고 추진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 현장인 이 학교에서 그 선생님의 사랑이고 또 사랑을 받는 학생들은 선생님한테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원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88%에 해당하는 교원이 사기가 떨어졌다고 응답했고 교직생활 만족도 또한 불만족이 48%로 만족 비율 대비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일선 초등학교 교사의 99.2%가 교권 침해를 경험했고 학부모의 악성 민원, 생활 지도에 대한 불응, 학부모의 폭언 등이 교권 침해 실태 유형으로 꼽혔는데요. 교사 4명 중 1명은 교권 침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엄격한 처벌 미흡과 교권에 비해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를 교권 침해 사례 증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교권 침해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윤 대통령은 교권 침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학생 인권 조례 개정을 지시하는 한편 교권 확립 고시 개정을 주문했는데요. 학생 인권을 이유로 해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 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교육부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기 바랍니다. 이에 교육부는 교권을 확립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발표하고 교사들이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교육 현장 적용 시 유의사항과 참고 예시 등을 담은 해설서를 배포했습니다. 교사가 수업에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을 침해한 학생을 제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전혀 없었거든요. 결국 생활지도법의 근거가 되는 초등교육법, 또 생활지도 고시, 또 학칙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문제 행동을 제지할 수 있고 또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실효적인 효과가 생활지도 고시와 또 그 학칙에 반영되는 것이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윤 대통령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교권 강화의 일환으로 학교 현장의 요구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 법제화를 추진해 왔는데요. 지난 9월 25일 국무회의에서는 교권 보호를 위한 4대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됐습니다. 교원지휘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 공포안이 상정됩니다. 앞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는 아동학대 금지 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고 징계와 처벌이 금지됩니다. 이를 통해 교권을 보장하고 정당한 교권 행사를 법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서희초 교사 사망으로 교직사회가 정부와 국회에 교권 보호 대책을 촉구하고 나선 지 약 2개월 만입니다. 먼저 교원지휘법 개정안은 교원이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됐어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고 또 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축소, 은폐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교원지휘법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라고 있었는데 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기존의 법률상에는 수업 중에 학교나 또는 학부모로부터 침해행위를 당하면 이것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였는데 이것을 수업 중 이외에 학부모가 잦은 민원을 똑같은 민원을 반복해서 제기를 하던가 이럴 경우에도 교권 침해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번에 교원지휘법을 새롭게 신설을 한 것입니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의무를,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생활지도권을 신설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핵심 내용인데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17조가 금지하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교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교실 속에서 국가가 또 국민이 원하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잠자는 교실? 깨울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교실 질서권 부분도 부여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교사는 무엇을 할 수 있겠나. 이런 것이 그나마 법과 제도 부분에 교사의 권리와 또 의무와 책임 부분으로 균형이 맞췄다라는 부분은 매우 희망적이고요. 윤 대통령은 교권보호 4법을 중심으로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인데요. 법안이 이제 개정이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교육부의 고시가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또 세부적인 이런 어떤 법적인 가이드라인과 지침도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교권 침해로 정신과 치료 또는 상담 경험을 한 교사들이 27%에 달하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가 계속되는 가운데 교원들의 침해를 막는 다양한 정책들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교원이 무차별적 악성 민원을 신고할 수 있는 긴급 직통전화 1395가 2024년 1월 개통을 앞두고 있는 한편 교사가 교권 침해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는 등의 교원 배상 책임보험 표준 모델안도 마련됐는데요. 교원이 교육 관련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생긴 분쟁에 대해 법률상 손해배상금이나 소송 관련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물론 가슴 아픈 사고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사고들 이후에 대책 처리를 발빠르게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했고, 당장 내년 3반기부터는 학교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기대하겠습니다. 교권 추락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교원들과 소통하며 격려를 아끼지 않은 윤 대통령. 교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교권이 존중받고 교육 현장이 정상화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습니다.